우리 아코디언을 차고 계신 김강곤 감독님이십니다.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저희 선거대책본부 사무실에 일일 선대위원장 오늘 하루를 봉사하러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 말씀. 네, 우리 김종대 의원님과 그 카페에서 새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같이 조우를 했습니다. 이번 상당구에서 김종대 의원님이 꼭 승리하셔서 우리 청주 시민이 열망하는 진보 정치, 개혁 정치를 꼭 이루어내시길 빌겠습니다. 김종대 화이팅! 화이팅! 사실 일찌감치 단소공 처음 받으셔가지고 링이 올라가시거든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우리 유권자분들한테 카메라 보고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불초 김종대 출마를 선언하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청주 상당구에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역사를 쓰겠다고 여러분께 약속을 드렸고 정치인은 모름지기 결과를 만들어내고 또 책임질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다가올 4.15 총선에서 여러분께 신뢰와 책임, 그 다음에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한번 제대로 보여드리고 더불어서 상당구 주민과 함께 또 우리 사회적 약자, 소수자, 또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어떤 변화와 혁신을 일궈나갈 수 있는 민생의 정치, 포용의 정치, 사랑의 정치를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저는 주민 여러분들의 심판을 겸허하게 기다리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또 내일의 승리를 다짐하면서 우리 함께 잘 사는, 더불어 잘 사는 상당구의 내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민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국민들 위로의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정책 지원하실 게 있다는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육거리에 가면 시장의 상인들이 460개의 점포를 열고 계십니다. 벌써 지난주 기준으로 110개의 점포에 임대료가 인하가 됐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시민들이 먼저 나서서 서로 돕고 힘내라, 조금만 더 참자, 앞으로 잘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지역 공동체는 코로나를 이미 극복하고 승리했습니다. 조금만 더 우리가 힘을 낸다면 더 나은 찬란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승리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더불어 조금 더 변두리로 나가면 아직까지 이 어떤 경계선에서 고통받고 또 삶의 현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여 있는 중소상인들이 계십니다. 저는 이분들도 곧 벚꽃이 필 무렵이면 이제 이 어려움을 털고 일어나서 우리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갈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곧 2차 추경에 돌입합니다. 재난형 기본소득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들의 어려움 모른 채 할 일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이 어려움을 이겨내서 다음번에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만드는 일에 저의 정치력을 다 쏟아붓겠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더 나은 삶으로 가기 위한 디딤돌이고 우리는 이미 이기고 있다, 승리하고 있다. 그런 만큼 우리 위대한 시민과 함께 이 재난을 극복하는데 가장 품격 있고 용기 있고 담대한 새로운 어떤 도전과 시련을 이겨나가는 우리 시민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와 도가 대규모의 어떤 재정이 투입되는 토건 사업을 조금 미루거나 줄이면은 얼마든지 재원을 확보할 수 있고 또 국비 지원도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청주형 기본소득 모델로 가자. 다음 질문이 사실 우리 의원님의 대표 공약을 여쭙는 거거든요.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공약을 준비했습니다만은 이 재난 상황에서는 우선 발등에 불부터 끄고 보는 게 우선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좋은 어떤 집을 가꾸고 아름다운 뭐 정원을 가꾸려고 해도 집이 지금 불타고 있을 때는 불부터 끄는 게 먼저지. 그 정원 가꾸고 인테리어 하는 건 나중 문제거든요. 저는 우선 재난을 이기는 지역 공동체, 또 그 주민의 삶 속에서 정치가 같이 옆에 서 있고 함께 그 어려움을 이기는 새로운 정치가 1호 공약입니다. 우선은 위기의 아동들이 가장 심폐소생술이 바로 들어가야 되는 시급한 분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부모에게도 버림받은, 그러면서 돌봄을 받아야 되는 아동들이 현재 문 닫은 아동복지센터를 다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갈 데가 없는 상황이고 마지막 안전한 공간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급한 대로 가장 어떤 나이 어린 아동들부터 돌봄을 전면화하자. 그 다음에 노인들이 집안에 갇혀 계십니다. 이제 맞벌이 부부의 손주까지 떠맡아가지고 정말 자식 키울 때보다 더 어려운 게 손주 키우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일단 노인들께서 손주 손녀를 대신 돌봐주고 계시는 만큼 돌봄 교사, 또 요양사, 또 사회복지사들이 맞춤형으로 또 개인 관리까지도 대부분 커버해줘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저는 간호조무사들 양성을 대폭 확대하고 또 요양사들과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앉아서 돌보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돌볼 수 있는 발로 뛰는 민생의 전사들이 될 수 있도록 뒤는 제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특히 최근 코로나의 가장 취약계층은 이제 노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상당부의 상당수의 독거노인들, 심지어 전국에서 최고의 독거노인 사망률을 보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일단은 우리 요양사 복지사들이 죽음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분들을 일일이 돌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찾아가는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는 가족 해체에 따른 위기의 가정들이 안전하게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가족센터가 지금 내년 말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예결위원할 때 200억의 국비를 확보해서 거의 심혈을 기울인 사업인데 거의 완결 단계에 있거든요. 이제 곧 다문화 가정, 또 위기의 가정, 이 가족의 구성원들이 편안하게 쉼터에서 또 다른 어떤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곧 마련이 된다. 그래서 이 가족센터의 조기 완공과 더불어 가지고 이 상당구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외롭지 않게 살 수 있도록 저희가 만전의 어떤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이렇게 당장의 급한 불도 있지만은 장기적 안목에서 보자면은 역시 먹고 사는 문제, 일자리가 겨울 최고의 복지라고 할 수 있거든요. 내가 땀 흘려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복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 일자리에서는 더 이상 안 나옵니다. 이제는 요식업도 포화 상태, 편의점도 포화 상태. 이제는 더 이상 자영업이나 어떤 기존 사업체에서는 나올 일자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한데요. 그것은 제가 예전부터 꾸준히 주장해왔던 우주항공의 꿈, 중견 항공도시로서의 청주의 도약, 이것이죠. 그래서 공군사관학교에 이제 테마파크를 건설할 수 있는 밑그림이 작년에 연구 용역을 통해서 완료가 됐고, 올해는 착수금이 투입돼서 연간 7만 명 정도가 찾아올 수 있는 새로운 랜드마크, 항공우주 테마파크가 이제 올해 착수가 가능하다.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국방일을 하면서 국방부 장관에게서 받은 확답이 있습니다. 우선 군에 470대에 이르는 회전익, 즉 헬리콥터 항공기의 정비를 민간에 이양하겠다. 이건 반드시 청부공주가 확보해야 될 아주 중요한 먹거리입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항공 정비를 통해 가지고 기술의 축적, 또 항공에 대한 어떤 집단 지성의 형성, 거기에다가 청소년에게 꿈을 줄 수 있는 테마파크의 조성까지, 이것이 같이 들어가 준다면 이제 항공은 중원에 큰 금빛 나래를 펴는 또 다른 어떤 면모를 보이는 항공의 중견도시, 중간도시가 될 것이다.
여기서 축적된 역량은 먼 미래에는 이제 항공 정비, 우주 산업의 핵심 기지로서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게 된다. 이게 제가 제시하는 미래의 먹거리입니다. 혹시 의원님 재선 의원이 되시면 첫 발의 법안은 뭐가 될까요? 혹시 좀. 네. 노회찬 대표께서 결국 못다 이루고 가신 꿈 차별금지법 제정입니다. 우리 사회의 성별 또는 피부 색깔, 종교 또는 어떤 그 성적 취향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배제와 차별 그것이 이제 극단화되면 혐오의 감정으로 연결이 되는 이런 사회적 기제가 작동하고 있다. 이걸 방치하게 되면 우리 사회의 공동체로서의 통합성이 붕괴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반칙과 차별과 배제가 난무하는 그런 끔찍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온 힘을 다해서 막기 위해서는 누구나 평등하고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세상. 내가 내 잘못이 아닌 어떤 외부로부터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차별을 받아야 되는 이런 세상이 이제는 벗어나야 되는 그 유일한 경로는 차별금지법 제정이고 이게 노회찬 대표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나의 법안이 이루라면 바로 이런 차별 없는 세상, 차별금지법 제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의당이 조금만 더 권력에 한 걸음만 다가간다면 충분히 이뤄낼 수 있는 법이고 노회찬 대표의 법을 김종대의 법으로 제가 계승해서 완결짓겠다는 약속드립니다. 청주 상당 가면 대표적인 보수 텃밭이거든요. 네. 아시겠지만 진보 후보 표심 분열로 인한 필패론이 제기가 됐었어요. 네. 뭐 너무 많이 질문을 받으셔가지고 준비. 네,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는 뭐 여러 차례 질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 후보가 가장 많이 퍼뜨리는 바로 담론이 민주당은 상당부는 보수의 텃밭이기 때문에 진보 정당은 안 된다. 그러면서 본인은 진보 후보가 아니라는 걸 은연중에 커밍아웃 하셨어요. 그런데 참 어이없는 발상입니다. 우리가 촛불을 들고 이 민주정부를 세워가지고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고 할 때는 보다 한 걸음 더 나가라. 거침없이 개혁으로 좀 진군해라. 이렇게 주문하면서 재작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에 몰표를 몰아줬습니다. 이걸 정치적 자산으로 해서 앞으로 집권 후반기에 거침없이 개혁해라.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근데 여기 지역 후보들 다른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자기는 진보 후보가 아니라는 커밍아웃을 하지 않나. 또 이 지역은 보수의 텃밭이라고 하면서 정치적인 체념, 또 패배주의, 그러면서 어쩔 수 없다는, 이 지역은 어쩔 수 없다는 어떤 그 일종의 어떤 그 체념적 담론을 확산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국회에 진출한다면 과연 개혁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를 위해서 뭔가 자기 몸을 던지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정치인을 필요로 하겠는가? 저는 거꾸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당부의 구도는 2명의 보수 후보와 1명의 개혁 후보의 싸움입니다. 실제로 단일화를 하려면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단일화하시는 게 낫다. 왜냐하면 두 분의 성향이 똑같다. 2대1의 구도에서는 단일화 논의가 필요한 게 아니라 개혁의 어떤 그 적임자가 필요하죠. 지금 우리 상당부에서 이런 어떤 그 강요된 그 프레임은 바로 정치인을 뽑자는 게 아니라 정당인을 뽑으라는 프레임입니다. 어느 정당에 소속되어 있건 간에 그 사람이 정당인으로서가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자기의 소명과 책임, 비전을 말할 수 있는 인물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뭐 그런 거 다 제외하고 어느 정당 소속이냐, 또 정당끼리 뭐 이렇게 표를 합쳐서 뭐 한번 싸움에 이겨보자, 이런 식의 정당인을 뽑는 선거의 담론은 지금까지 한국 정치를 대단히 병들게 한, 오랫동안 국민에게 실망을 준 과거의 프레임이다. 저는 우리 상당부에 정당인은 많은데 정치인은 적다. 선거의 본질은 정치를 뽑는 것이다. 정치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만은 하나의 어떤 정치적 소명을 갖고 도전하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불리한 선거이기 때문에 도전할 가치가 있고,
또 뭔가 결과를 만들고 역사를 쓸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겁니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게 하셨고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게 하셨고 모든 한국 정치의 위대한 정치 지도자들은 정당인이 되고자 한 게 아니라 정치인이 되고자 했다. 다 훌륭한데 누굴 뽑아도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선거는 그 훌륭한 사람 중에 지금 상황에 맞는 후보를 고르는 거예요. 다 좋은 후보라 그래서 뭐 아무나 뽑아봤자 상황에 맞지 않고 딴소리 해버리면은 그 전문성, 경륜이 그다지 우리 피부에 와닿질 않습니다. 지금은 상당부는 이 어려움을 이기면서 과감하게 변화로 이끌 수 있는 개혁적 인물이 나와야 된다. 또 상당부의 어떤 정체성은 제3의 정치 세력을 키워주는 정치 1번지가 바로 상당부다. 공화당 때 통일민주당의 김현수 후보의 당선, 그 뒤로 뭐 잔민연 후보의 어떤 화려한 어떤 등원, 뭐 여러 가지가 상당부에서 일어난 역대 선거의 특징입니다. 왜 정치 1번지냐? 제3의 정치 세력을 만들어냈다는 자부심입니다. 이게 상당부 정치의 본질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경륜이나 전문성 문제보다도 미래를 보고 뽑아주신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아무래도 제일 젊고 또 정치를 하면서 준비되어 있고 하나의 정치적 언어로서 이야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상당부의 개혁을 이끌 수 있는 준비된 후보다. 그게 9회 말에 이제 대역전극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시게 될 하나의 예감일까? 조짐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의 그 청주 에어로폴리스 민군경영 항공정비 복합단지 조성 주장과 관련해서 당초 프랑스 라팔 구매를 주장하시다가 선회한 점을 이제 지적하면서 F-35A는 이미 대륙별 전기차를 갖고 있고 전략기술 유출 예방 차원에서 수명이 다한 부품을 교체하는 방식으로만 양산해 사실상 청주 에어로폴리스를 F-35A 전담 정비기지로 조성이 불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는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거든지 아니면 정말로 전문가가 아닐 수 있다. 근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가히 짐작이 갑니다. 그리고 몇 가지 팩트가 섞여 있는데 프랑스의 라팔이 나온 거는 2000년, 2001년에 미국의 조지 부시가 한국의 F-15를 강매를 했어요. 그때 경쟁 기종이 라팔이었지 F-35나 MRO 정비차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20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라팔을 주장했던 것이 아니라 F-15를 강매하는 미국에 대해 그 부당한 조건을 규탄을 하니까 그럼 F-15 비판하면 라팔 사전이냐? 이런 식의 굉장히 단순화된 프레임에 저를 우겨 넣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우려했던 대로 F-15는 도입되자마자 소위 말하는 카니발리제이션, 그 부품 돌려막기라고 하는 건데 사자마자 단종된 부품이 나오니까 이 비행기의 부품을 빼서 다른 비행기의 부품을 넣어주는 이런 비행기 간의 부품 돌려막기라고 하는 카니발리제이션이 운용 첫 해년도에부터 바로 시작이 됐고 또 이미 한물이 가가지고 거의 뭐 이스라엘이나 싱가포르나 여러 국가들이 싼 가격에 이미 다 사서 끝났던 또는 그 거의 종료됐던 사업을 한국에 거의 뭐 대당 가격이 1,000억 원이 넘는 비싼 가격에 그것도 기술도 이전 안 하면서 이렇게 했던 우리가 미국에 당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비판하는 것은 국익을 위한 어떤 그 우리 정당한 목소리였고 저는 그때 상당한 여론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라팔 주장했잖아. 이렇게 이제 부른다는 것은 사실도 아닐 뿐더러 어떤 무엇이 국가 이익이냐 하는 관점에서 일단은 그 재평가돼야 될 문제지 이렇게 질문할 사안이 아니다. 이건 이제 군사 매니아들이 나는 무슨 비행기가 좋고 쟤는 이런 비행기 찬성했다 반대했다 이런 데서 떠도는 말 그대로 이제 어떤 그 호사가들의 매니아들의 이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수용이 곤란하다 그 주장은. F-35 정비창 F-35는 대륙별 정비창으로 운영된다고 하는 그 사실도 제가 밝혀낸 거예요. 그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밝혀낸 그 이야기를 이제 다시 저에게 아니 이미 싱가포르하고
싱가포르가 아니죠. 호주와 일본의 F-35 아시아 대륙 정비창에 지정이 됐고, 일본은 북태평양 정비기지인데 우리가 거기 가서 정비 받도록 돼 있는데 무슨 한국에서 MRO를 하자는 얘기냐, 정비를 하자는 얘기냐, 이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그 사고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의 핵심 전략 자산을 일본의 나고야에 있는 미쓰비시 생산 공장에 입고시켜서 거기서 줄 서서 기다려가지고 정비하자는 얘기고, 게다가 그 정비비를 한 대당 2,500억 원을 지불해야 됩니다. 20년간. 한 대당 1,200억 원에 사와서 정비비로 2,500억 원을 정비창에 쏟아붓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돈도 돈이지만 우리 안보가 일본에 그대로 종속되는 아주 그 심각한 상황이 생기고, 이건 지정학적 문제로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안 세워서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인데, 이걸 갖다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무엇이 국익인가 다시 평가해봐라. 저 인터뷰 하시냐고 지난해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 마무리 유권자분들한테 마무리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양당의 꼼수 정치를 보면서 분노하는 민심이 늘어나고 무당층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역대 선거 중에 무당파, 부동층이 가장 많은 선거입니다. 여론조사가 쏟아져 나오는데 믿지 마십시오. 아직까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많은 무당층들은 양당 정치에 대한 어떤 피로감, 또 꼼수 정당 만들고 위성 정당 만드는 데 대한 실망감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원칙 지키는 반듯한 정당 하나는 남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 사회 어느덧 그렇게 어떤 민주화 이후로 33년이 지났습니다만은 원칙이 승리하는 나라가 아니라 반칙이 승리하는 나라, 이런 꼼수를 보고도 표를 찍어주는 이런 정치라면 좀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원칙이 이길 수 있게 시민들께서 지켜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반듯하게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하는, 또 거침없이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개혁적인 인물이 정치를 바꾸는 이런 어떤 미래에 대해서 한 표를 투자해 주십시오. 이건 투표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의 어떤 형식적인 의미로서의 선거가 아니라 내 삶을 바꾸는 투자, 그 다음에 과감한 개혁, 그 다음에 재난이 물러가고 난 다음에 맑게 개인 하늘에서 우리가 찬란한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와 희망, 비전을 말할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저한테 한 표 주실 것으로 굳게 믿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